일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부를 먼저 시청해주세요. 현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 협정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한국의 지원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자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제한해왔으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주변 지역을 공격하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 본토 전역을 목표로 하는 공격도 허가하여 모스크바까지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서방에서 지원한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러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의 모든 생산량을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공격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대한민국의 지상 활용 무기는 이미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정말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북 회담에 대응에 따른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한국과 러시아 간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이를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다며 협박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하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는 얼마나 더 악화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한러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은 벌이고 있었지만 양국 간 경제 협력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무기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무역 제한을 도입할 경우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한국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한 한국 무기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가 어떤 것이 될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105mm 포탄과 풍익, 자주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주포하면 K9이 더 뛰어난데 왜 풍익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풍익은 K9보다 더 뛰어난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풍익은 빠르게 지원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풍익은 가격도 저렴하면서 다른 무기 체계들보다 운용 숙련도가 낮아 투입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유지 보수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약 350만 발의 105mm 포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다른 국가들이 생산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대량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것이 풍익인 것입니다. 105mm 포탄은 155mm 포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구형기지만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재고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155mm 포탄의 공급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풍익 자주포는 105mm 포탄을 사용하며 여러 가지 현대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2보톤 트럭 자체에 105mm 곡사포를 탑재한 형태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풍익은 GPS와 복합 항법 장치를 결합하여
지형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포가 정렬되고 포탄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11.3km로 분당 최대 1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풍깃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과 운용 효율성이 뛰어난 것인데요. 초탄 발사 준비에 1분도 걸리지 않으며 사격 후 30초 내에 이동할 수 있어 치고 빠지기는 쇼댄스쿠트 작전에 매우 유리합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한데 기존의 105mm 견인포에 비해 포의 반결과 조작이 자동화되어 인력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활용성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서방에서 지원받은 155mm 포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수량이 부족하여 하루에 2,000발도 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긴급하게 155mm 포탄과 함께 105mm 포탄의 지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표준 무기로 세대 교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105mm 포탄과 풍깃 자주포에 지원받는다면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어떠한 전장 환경에서도 자주포나 곡사포는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장에서 대량의 포탄 제거와 현대화된 자주포의 조합은 신속한 전력 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게 목 놓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K9 자주포가 풍익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K9 자주포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곧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전시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맞춘 훈련을 신속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무기 체계와 새로운 K9 자주포의 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숙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전장에서 즉각적인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고급 기술을 탑재한 무기 체계로서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품과 기술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받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풍익은 5톤차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K9보다는 운용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더 쉽게 말해 한 명의 운전병과 2명에서 3명의 포병만 있다면 1에서 2주간의 교육만으로도 풍익을 사용할 수 있고 운반체가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서 호환되는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박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 풍익이 더 효율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풍익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만능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는 만큼 단점도 명확한데요. 그것은 바로 105mm 포탄의 낮은 파괴력과 짧은 사거리입니다. 105mm 포탄과 155mm 포탄은 각각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155mm 포탄은 보다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며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전투에서 효과적입니다. 반면 105mm 포탄은 상대적으로 경량화되어 기동성과 사격 속도가 뛰어나며 근거리 전투에서 유리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105mm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11.3km로 155mm 포탄의 사거리인 30에서 40km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이는 장거리 포격이 필요한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105mm 포탄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인해 155mm 포탄에 비해 파괴력이 낮습니다. 이는 대규모 전투에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5mm 포탄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155mm 포탄은 큰 크기로 인해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여 이는 적의 방어선을 무력화하고 대규모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미군이 105mm 포를 모두 퇴역시키려고 했던 것인데요. 155mm 포탄은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어 전술적 유연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고폭탄, 사거리, 연장탄, 백린탄 같은 화학포탄 등 다양한 종류의 포탄으로 인해 각각의 전술적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될 국제정세를 주목하고 대한민국에게 이득이 될 전략적 판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